시작합니다. 오늘 23일째 단식 농성을 하면서 정말로 공무원 경험이 있으신 분의 아주 촌철살인하는 그런 관점으로 복지 행정을 규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정말로 기본 마인드, 패러다임 자체가 공공기관 공무원들의 그런 이권 중심, 모든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주권을 지켜드리는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의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 국민 기본권 회복 운동을 전개한다.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동두천에서 오신 우리 원장님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동두천 시설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네, 매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백만이 클럽 또 민간 요양 사업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려 주시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동두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직접적으로 민간 시설의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재무회계 규칙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고 미리 세뇌를 시킨다고 그럴까요?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동두천시에서 이제 민간 요양시설들한테 식자재비 얼마를 썼는지 재무 결산서, 예산서 다시 보고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 지회에서 북부 지회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좀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그리고 또 각 지자체도요. 아무래도 행정법이 같은 행정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지자체마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시설이 공생이 연천군하고 동두천시 각각 있는데 공문이 와도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시작하면 공문이 오면 다릅니다. 연천군에 오는 경우 있고 동시에 오는 경우 있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고 요번에 동두천시의 재무회계 문제는 조금 있다 우리 송재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 시설 중에 하나가 노인 학대로 신고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밀쳤지 원장이나 대표가 밀치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참 시설이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의 이런 만행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네. 만행에 저희가 가슴 아픈데 그런 요양보호사 일까지 겹쳐서 대표가 노인학대는 이제 보통 평상 6개월에 시설을 폐쇄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싸움에 들어가서 승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대표가 그거를 가지고 지자체로 갔겠죠. 복지가로 와서 이거 봐라. 우리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무혐의 처리. 우리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거를 원점으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자체 복지과에서 물론 과장님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처리하는 담당자 주무관이 그러면은 5천만 원만 내든지 아니면 3개월만 문을 닫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5천만 공무원이 장사꾼입니까? 5천만 원 낼래? 3개월 문 닫을래? 원래는 이제 6개월이지 않습니까? 노인학대가. 공무원은 협장꾼인 것 같아요. 협장꾼. 그래서 이게 다르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두천시는 이 행정이 배추장사인가? 아니 배추장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아니면 시장의 고춧가루 장사인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바로 어제 또 새로운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니네 1,000만 원 맞네. 어우. 박수 한번 칠까요? 여기 와서 장기영 아고레에서 한번 방송하고 가니까 1,000만 원을 깎였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 실버피아 우리 네. 장규양 그 100만인 클럽의 그 영향이 컸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근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 또 1,000만 원을 내고 그 시설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은 그 1,000만 원도 내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될지. 저희로서는 1,000만 원을 낼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모두 다 공평하고 모두 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존재하는데 법원이 판결한 부분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지자체 복지과에서 행정을 그게 이제 무법천지라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도 행정부에서 그 법을 우습게 알고 각가지 행정지침, 다른 지침, 다른 법령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기요양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은 무시하고 우리 법을 지켜라, 장기요양법을 지켜라 하면서 인력기준을 우리한테 적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무회계직도 마찬가지죠. 노인복지법도 있고 또 사회복지사업법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장기요양법 내에서 재무회계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이 자기 부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은 성과인지도 그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성과인지도 모르면서 담당자들의 그런 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에 그 동두천 또 경기 북부 지역을 보면 그 연천군이니 그런 쪽에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그런 쪽에 우리 원장님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니면 정치가 많이 바뀌니까 그쪽 지역은 특히 애국심이 강하시더라고요. 북한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여당 쪽이 강하고 좀 국가가 투철하고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이번만큼은 못 잡겠다. 보건복지부하고 또 지자체한테 강력하게 우리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그 원장님들이 하나가 돼서 뭉쳐서 같이 그 시청을 찾아가고 또 따지고 또 이렇게 장기요양 100만인 클럽 또 능력이신 법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같이 지원하고 하면서 결국은 경기도지사까지 찾아갔잖아요. 그죠? 우리 송재혁 원장님이 경기도지사 만나보고 좀 이거 말이 안 된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총무님, 경기북부 총무님 말씀 한번 들어보는데요. 요번에 이런 과정에서 또 이렇게 단식 투쟁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단식 투쟁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최근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오는데 이제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뭐 보기도 좋고 뭐 한데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눈이 이렇게 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쓸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도 제가 눈을 쓰는데요. 근데 그 눈을 왜 쓸었냐 하면 제가 이제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쓸었어요. 네. 저는 여기 저의 재산을 지키러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이런 물음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그 원장님들이 정말로 우리 배재호 소장님이 지난번 인터뷰 때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만 잘못이면 된다라고 생각해갖고는 안 된다. 법을 알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합법하게 또 맑고 밝고 투명하게 어르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공부하는 현장은 어디냐? 바로 이렇게 원장님들끼리 스터디 그룹 하잖아요. 이렇게 협회를 통해서 같이 소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보건복지부가 하라는 대로 공무원이 하라는 대로만 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 재산권 빼앗기고 여러 그 장기요양 원장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적정하게 공부해서 법대로 대응하고 싸울 때 어르신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송재호 원장님도 우리 그 장기요양 할리머리라든가 정책 포럼이라든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그 40대 초반 중반의 나이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경기북부 관내 원장님들에게 설득하고 다니고 하는 모습 보니까 참 게임분 같아요. 좀 설득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이제 원장님들이 많이 더 단결하고 있으신가요?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굉장히 있으신데 저도 처음엔 되게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저만 뭐 죽어라 하고 뛰어다니는 것 같고 뭐 호응도 없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이해는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 참여까지가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죠.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 조선 후기에 그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또 전봉준 같은 그런 고고군수가 양민들의 그 재산을 수탈하고 하면서 다들 어떻게 됐나요? 그 양민들은 농민들은 산에 가서 산도둑이 되고 불황자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민간요양시설 원장님들 빚 얻어서 했는데 빚도 못 갚고 급여 수가도 낮아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으면 파탄나는 거죠. 불황자 되는 거죠. 국민들 그렇게 불황자 만들면서 관료들이 재산 다 뺏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 놀부전을 그 장기요양 놀부전 해가지고 퍼포먼스도 했었는데 그 내용들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농사를 열심히 잘 짓고 고추 농사, 쌀 농사 잘 져놨는데 놀부가 말 타면서 그 나락이 펴있는 벼밭을 막 달립니다. 고추밭을 달리면서 작대기로 막 칩니다. 놀부가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재호 원장님, 놀부가 왜 농사 다 망치고 달리는 거죠? 그냥 놀고 싶어져. 네, 그게 아니고 단시 스미술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쌀을 빌려주고 그 쌀이 없을 때 보릿고개 때 쌀을 꽂았거든요. 그거 못 갚게 하려고. 못 갚아야지 그 땅을 뺏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르신들 잘 모셔서 서비스 잘하고 경쟁력 있게 어르신을 그 노인 요양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발전시키면 민간시설들이 잘하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공공기관이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못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놀부시고 보건복지부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그 장기요양인들이 이곳에 많이 오셔서 정말 흥부 같은 착한 심정으로 어르신들 잘 섬기는 그런 장기요양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하실 말씀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여기 한 말씀. 네.
네, 장교양 기관장님, 전국의 장교양 기관장님들 다 어렵고 애로사항 있습니다. 단지 표현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친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 그 총재님, 부총재님께서 이렇게 광장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관장님이 어려운 거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목소리를 내세요. 어떤 분들은 야 거기 가서 얘기했다가 현지조사 나오면 어떡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여기 와서 목소리 한 번 냈다고 현지조사 받지 않습니다. 현지조사가 설령 나왔다 손치더라도 기관장님들이 인력에 맞게 행정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지조사 나와도 처분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드리죠. 법률 구조단도 있고 같이 대응해 드립니다. 네. 동두천시에서 회장인 제가 지난달에 현지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이 야 너 가서 회장을 하니까 경인본부에서 그렇게 아주 정말 억세게 조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지조사 나오면 저는 바로 앞서서 변호사를 거기다 대입을 했죠. 예, 왜냐면 저는 분명히 행정에 맞게 때로는 우리 송대 원장이 와서 우리 청구를 해줄 정도로 우리 행정이 그렇게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새로운 걸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1, 2호점 위아래 층이 있는데 1층의 환자를 2층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왜냐면 2층은 침상이고 아래층은 온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또 온돌로 옮겼다가 또 좋아지면 침상으로 옮겼다, 이런 걸 반복하는데 어르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네. 문제 삼고. 근데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없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아서 한수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죠. 네. 어르신이 환자 상태에 따라서 호정관 이동을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도 받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네. 이거 질의를 했더니 담당자 글도 오고 전화가 왔어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로서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른 문제가 있겠죠 라고 이렇게 해서 그냥 결론을 냈는데 앞으로 차후 어떤 가정이 그러니까 남아 공부를 안 하고 잘 모르면 걔네들이 그냥 모르는 공무원이 와서 공단이 와서 윽박 지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이 같이 이곳에 와서서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 나누면서 공부하시고 또 이렇게 어떻게 대응하는지 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대응을 해나갈 때 우리 민간 요양 사업자들이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의 기관장님 여러분들, 보건복지부의 광장으로, 이곳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 인터뷰 장교영하고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